일주일에 3번씩 저희 집에 쳐들어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시누이는 제 화장대를 몽땅 털어갔죠.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우리 식구인데 뭐 어때? 라며 큰 소리만 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번 다시는 저희 집 물건에 손대지 못하도록 냉장고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득 채워뒀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타이틀, 이야기꾼.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남편 김진우와 결혼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대출을 받아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어요. 집이 크진 않지만 제 손길로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놓았죠. 진우 씨는 IT 회사 개발자인데 성격이 좀 무뚝뚝해요. 저희 엄마 말씀으로는 곰처럼 미련하다고 할 정도죠. 하지만 전 그런 우직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 우직함이 결혼 후 제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줄은 말입니다. 모든 갈등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연애할 때나 신혼 초만 해도 시댁은 수도권 외곽에 있어서 왕래가 잦지 않았고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 시누이 김진아가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취직하면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두 모녀가 저희 집에 오는 횟수는 마치 터져버린 댐의 물줄기처럼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니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불쑥 찾아온 거더군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마트에서 장봐온 한가득 짐을 냉장고에 정리하느라 허리도 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지나가 시든 배추 몇 포기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했죠. 서연아, 지나가는 길에 너희들 얼굴이나 보려고 들렀다. 입으로는 얼굴을 보러 왔다고 했지만 그 눈은 마치 탐조등처럼 제 얼굴을 훑고는 곧장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 진아는 바람처럼 달려와 제 팔에 착 달라붙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새언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 언니, 요즘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뭐 좋은 거 써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매번 그들이 올 때마다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검사하고 시누이는 제 화장대를 습격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거실을 반바퀴도 채 돌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 아들 요즘 일하느라 힘들 텐데 냉장고에 뭐 있나 좀 보자.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해줘야지 하고 중얼거리면서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우 씨가 요즘 야근이 잦긴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위해 요리하러 오신 적이 있었나요? 매번 먹을 것만 잔뜩 챙겨가셨으면서 속으로 투덜거리는 사이 주방에서 시어머니의 과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서연아,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 비었니? 젊은 애들이 살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아들 배고프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화를 억누르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방금 전 제가 가득 채워넣은 냉장고가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텅 빈 냉장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방금 마트 다녀와서 웬만한 건 다 사놨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시어머니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미 거리낌 없이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막 넣어둔 값비싼
한우 꽃등심과 큼직한 새우살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런 건 오래 얼려두면 맛없어져. 내가 가져가서 오늘 저녁에 바로 구워줘야겠다. 아, 이 새우는 너희 시아버지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마치 자기 집인 양 옆에 있던 쇼핑백을 들고는 우유, 과일, 심지어 제가 막 사온 요거트 몇 개까지 남김없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아는 이미 제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 산지 얼마 안 된 에센스를 들고 이리저리 훑어보며 감탄했죠. 새언니, 이걸로 바꿨네요. 이거 엄청 비싼 거라던데 효과 진짜 좋죠. 그 눈빛은 이거 놔줘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그 에센스는 제 한 달 용돈을 거의 다 쏟아부어 산 거였거든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응,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 진아는 에센스를 내려놓고는 제 립스틱을 발라보고 향수를 몇 번 뿌려보더니 황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향기 진짜 좋다. 새언니는 정말 뭘 좀 안다니까. 그러고는 제게 다가와 팔을 잡고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는데 이 립스틱 색깔이 딱이거든요. 향수랑 같이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쓰고 바로 돌려줄게요. 저는 진아를 쳐다봤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아이라이너와 블러셔는 아직도 구경조차 못했는데 거절하려 입을 열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한 가족인데 얼굴을 붉히기는 싫었거든요. 바로 그때 진우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어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고는 마치 고자질하듯 말했습니다. 아들, 왔니? 내 마누라 좀 봐라. 냉장고에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내가 좀 챙겨가서 너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했다. 진아도 달려나와 손에 든 립스틱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새로 산 립스틱 진짜 예쁘지? 나 이거 좀 빌려갈게. 달을 진비, 달을 차를 재선. 진나도 달려나와 손에 든 립스틱 진짜 예쁘지. 진우 씨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눈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져가, 가져가. 우리 식구끼리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날아와 밝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음식물이 가득 든 쇼핑백을 들고 주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시누이가 신나서 제 화장품을 자기 가방에 쓸어 담는 모습을, 그리고 소파에 탄 퍼져 앉아 제 서러움은 안중에도 없는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식구, 참 편리한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편리해서 당연하게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 너무나 편리해서 제 감정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저의 인내는 이해와 존중이 아닌 더욱 심해지는 착취와 남편의 방관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 집에서 저만 이방인이었던 걸까요? 시어머니와 진아는 만족스럽게 떠났고 텅 비어버린 냉장고와 바닥까지 떨어진 제 기분만이 남았습니다. 진우 씨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방금 전 일은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주방문 앞에 서서 냉장고 문에 비친 제 우라가 치민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저는 소파로 다가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진아, 저러는 거 좀 심하지 않아? 진우 씨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뭐가?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봤잖아.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도둑 든 것처럼 냉장고에서 비싸고 좋은 것만 쏙쏙 골라가시고
지나도 내 화장품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가. 빌려간다고는 하지만 돌려준 적 한 번도 없어. 그게 다 헐값이 아니잖아. 그제야 진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역력한 짜증이 서려 있었죠. 아, 또 그 소리야? 우리 엄마, 내 동생이잖아. 식구끼리 물건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 당신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거야. 그의 말은 제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찬물 같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죠. 저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속이 좁다고? 김진우, 말 좀 가려서 해. 그 한우, 그 새우. 내가 아껴서 주말에 당신 맛있는 거 해주려고 사온 거야. 내 에센스는 20만 원짜리라고. 내가 무슨 마트 주인이야. 화장품 가게 점원이냐고. 왜 그 사람들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내 물건을 가져가는데. 진우 씨는 벌떡 일어나 앉더니 스마트폰을 소파에 던지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서연, 작작 좀 해. 20만 원짜리 에센스, 그런 쓸데없는 것 좀 그만 사면 되잖아. 우리 엄마가 나 이만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음식 좀 가져갔다고 뭘 그렇게 난리야? 진아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내 물건 쓴다는 건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제발 좀 쪼잔하게 굴지 마. 꼭 남처럼. 왜 그래? 남처럼. 그는 이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붉어진 그의 얼굴을 보며 문득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가 오직하다고 믿었던 그 남자의 본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자기 엄마와 동생만 우리 식구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화가 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내가 쪼잔하다고? 이 집 살림이 누구 덕에 이렇게 빠듯하게나마 굴러가는 건데. 당신 엄마, 당신 동생은 식구고 나는 그냥 물건이나 갖다 바치는 봉이냐고. 진우 씨도 자기가 말을 심하게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사과할 용기는 없었는지 그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됐어. 그만 좀 싸우자. 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좀 쉴 수 없냐. 별것도 아닌 일로 끝도 없네. 이서연, 똑똑히 들어. 앞으로 우리 엄마랑 동생 오면 웃는 얼굴로 맞아. 또 그런 표정 지으면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는 말을 마치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소파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었죠. 그 순간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 목구멍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요지부동인 그의 모습을 보니 더 싸워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러움, 분노,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앞에서는. 저는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화장대는 지나가 뒤지고 간 흔적으로 어지러웠고 그 비싼 에센스는 역시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함께 점점 더 선명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심이었죠. 말로 해서 안 된다면, 나의 인내가 그들의 탐욕과 남편의 편애만 키운다면, 그래, 좋습니다. 우리 식구라서 당한 이 서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게 가져가고 싶어. 당연하다고 생각해. 좋아. 실컷 가져가게 해주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어렴풋한 계획 하나가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내 냉장고를, 내 화장대를 털어가? 얼마든지. 하지만 다음번엔 그 안에 아주 특별한 선물들을 넣어둘게. 손이 아플 때까지, 가져간 걸 후회하게 될 때까지 저는 더 이상 진우 씨와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어질러진 화장대를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그가 축구 경기를 보는 듯 TV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간은 한 사람이 더 누워도 될 만큼 넓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식구라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내뱉었을 때부터 무언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정신이 무척이나 맑았습니다. 옆에서 태평하게 코를 고는 진우 씨의 소리는 제 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는 파도가 빠져나가듯 서서히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과 함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울고불고 애원하는 건 소용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더더욱. 이 집에서 제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인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만만한 사람으로 무시당하며 살거나 아니면 우리 식구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톡톡히 교훈을 주거나. 동이 틀 무렵 저는 완전히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곁에서 곤히 잠든 진우 씨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라고? 좋아. 내가 아주 좋은 것들로 잔뜩 준비해 줄게. 실컷 가져가도록.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뜻밖에도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죠. 아마 어젯밤 자신이 심한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응하고 짧게 대답했을 뿐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주거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쓰지 않는 노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 증거와 취향을 꼼꼼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노트를 펴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최고급 한우꽃 등심, 큼직한 새우살, 최상급 돼지갈비, 유정란, 제철 고급 과일, 샤인머스켓, 딸기 등 유명 브랜드 요거트와 우유 선호. 특징, 비싸고 좋은 것만 골라감. 물건 보는 눈이 매서움. 시누이 김진아, 내 스킨케어 제품 에센스, 크림 선호. 유명 브랜드. 신상 색조 화장품 립스틱. 아이섀도에 대한 욕심이 강함. 향수 샘플도 빼놓지 않음. 특징, 뻔뻔함. 빌려간다는 명목으로 그냥 가져감. 돌려준 적 없음. 빈도, 최근 일주일에 3회로 안정적. 시간은 불규칙. 기습 방문 선호. 남편 김진우, 대표 어록. 우리 식구끼리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너 너무 쪼잔하게 굴지 마. 우리 엄마, 내 동생이잖아. 여기까지 썼을 때 펜 끝이 종이를 뚫을 뻔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진정해. 지금 화내면 지는 거야.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에 제 쇼핑 리스트와 개조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밖에서 사면 흔적이 남기 쉬우니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했습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절대 큰일은 나지 않을 것들로 말이죠. 저는 쇼핑 앱에서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 설사약,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 캡사이신 원액.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고통스럽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정말 해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저는 각종 제품 설명과 구매 후기를 비교하며 몇 가지 좋은 물건들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하나는 무색무취의 강력한 설사약 가루. 효과가 즉각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부에 닿으면 일시적인 붉은 반점과 가려움을 유발하는 식물 추출물. 천연 무해하지만 경험은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고농축 캡사이신 오일. 한 방울만으로도 펄쩍 뛰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이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우에는 설사약 가루를 녹인 용액을 주사하고 화장품은 일부 덜어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섞은 뒤 다시 채워 넣으면 됩니다. 립스틱은 더 간단했습니다. 바닥에 바늘구멍을 내 캡사이신 오일을 주입하면 되죠. 그들이 함정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통쾌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와 진우 씨는 피하고 그들에게만 정확히 특제 선물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문제없는 물건들은 냉장고 깊숙한 곳이나 화장대 구석에 숨겨두고 이 특별한 물건들은 가장 눈에 잘 띄고 그들이 가장 쉽게 집어갈 만한 위치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는 그들이 다음번에 쳐들어오기 전에 완벽하게 끝나야 했습니다. 계획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우 씨였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저녁에 엄마랑 진아 온대.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줘.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지만 입으로는 아주 상냥하게 대답했죠. 그럼. 문제 없지. 마침 어제 장 봐둔 것도 많아. 진우 씨는 제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럼 수고해. 나도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제 계획 노트를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오히려 잘 됐습니다. 미리 연습 한번 해보죠. 오늘 저녁 식사는 아주 근사하게 차려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식구 두 분께는 맛있는 에피타이저부터 대접해드려야겠죠. 저는 즉시 쇼핑 앱을 켜고 그 특별한 재료들을 가장 빠른 배송으로 주문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진우 씨의 전화는 마치 전투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획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계획이죠. 그날 저녁 저는 온 힘을 다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돼지갈비찜, 새우 버터구이, 우럭찜까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죠. 시어머니와 진아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웬일로 냉장고로 직행하지 않고 식탁 주위를 맴돌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내 마누라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보다. 웬 진수성찬이냐. 진우 씨도 흐뭇한 얼굴로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음식 솜씨 원래 좋잖아. 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게 당신들의 마지막 평범한 저녁 식사가 될 테니까. 진아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큰 새우를 집어들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 새언니, 빨리 앉아서 같이 먹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의 여주인인 양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더없이 현명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반찬을 덜어드리고 진아에게 음료수를 따라주며
진우 씨에게는 더없이 다정하게 굴었죠.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시더니 결국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평소에도 좀 이렇게 해라. 음식 솜씨도 좋으면서 냉장고에는 항상 이런 좋은 재료들을 꽉꽉 채워둬야지. 안 그러면 우리 아들 너랑 살다가 굶어 죽겠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화가 치밀었겠지만 오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신경 써서 좋은 것들로 채워둘게요. 진우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제 현명한 대처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진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새언니, 그 한우 꽃등심 진짜 맛있더라. 엄마가 저번에 가져가서 구워줬는데 아빠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흥소리를 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아가 좋아한다니 다음엔 더 많이 사다 둬야겠네. 제 이런 태도가 그들을 무척 만족시켰나 봅니다. 시어머니와 진아는 배불리 먹고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막아서며 미리 준비해둔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과일 한 봉지를 안겨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님이랑 같이 드세요. 냉장고는 제가 다 정리해둬서 지금은 좀 어수선해요. 다음에 오시면 그때 보세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지만 손에 과일을 쥐어주니 더는 할 말이 없는 듯 그대로 들고 나갔습니다. 진아는 제 침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가 오늘 음식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방 정리를 못했어라는 핑계로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고 나자 진우 씨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직접 설거지를 돕기까지 하며 제게 말했죠. 서연아, 오늘 정말 고마워. 엄마랑 진아가 좀 직설적이긴 해도 네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다들 좋아하잖아. 저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에 만족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죠. 직설적이라고? 좋아한다고? 김진우, 당신 엄마랑 동생한테는 대체 어떤 필터를 끼고 보는 거야? 저는 겉으로만 맞장구 쳤습니다. 한 가족인데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목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저의 특별한 택배는 이미 배송 중이었으니까요. 주말 이틀 동안 저는 친구와 쇼핑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약국과 화공약품점을 돌며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사모으기 위해서였죠. 설사약은 구하기 쉬웠지만 피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 추출물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사장님과 한참을 씨름한 끝에 가려움 가루라는 작은 병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절대 영구적인 손상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죠. 캡사이신 오일은 조미료 시장에서 파는 초고농 추객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이 물건들을 예전에 헌옷을 넣어두던 정리함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위를 꼼꼼히 덮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저는 초조하게 택배를 기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택배를 받는데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싸구려지만 겉모습은 감쪽 같은 립스틱 빈통 몇 개, 유명 브랜드 화장품 샘플 공병, 그리고 주사기, 작은 스푼, 알코올솜 같은 도구들이었죠. 저는 문을 잠그고 침실 문까지 걸어 잠근 뒤 비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립스틱을 처리했습니다. 저렴한 붉은색 립스틱을 녹인 뒤 초고농축 캡사이신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섞고
조심스럽게 명품 브랜드 립스틱 빈통에 부어 넣었습니다. 굳히고 나니 겉모습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시험 삼아 종이에 살짝 그어보니 코를 찌르는 매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이걸 입술에 바른다면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죠.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 저는 샘플 공병들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제 비싼 에센스를 조금 덜어내 가려움 가루와 무생무취에 윤활제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주사기로 조심스럽게 다시 샘플병에 채워 넣었죠. 흔들어 보니 제가 쓰는 정품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크림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음식의 약타기. 저는 어제 사둔 시어머니가 가져갔던 것과 똑같은 고급 한우를 꺼냈습니다. 가는 주사기로 강력 설사약 가루를 녹인 생리식염수를 뽑아 고기 여러 부위에 주사했습니다. 바늘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붓으로 고기 표면과 포장 상자 안쪽에도 설사약 용액을 얇게 발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가져가서 씻더라도 약효가 남아 있을 겁니다. 작업을 마친 한우를 랩으로 꼼꼼히 싸서 냉동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작품들을 바라봤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특제 립스틱과 가려움 샘플이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설사약 한우가 당당히 센터를 차지하고 있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바람만 불어주면 됩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함보다는 전에 없던 흥분과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진아야. 그렇게 가져가고 싶어 했지. 어서 와. 내가 준비한 이 선물들이 너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여보,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라고 했지. 곧 알게 될 거야. 세상에는 절대로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특제 선물 준비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덫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죠. 저는 약을 탄 한우를 냉동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고, 그 옆에는 일부러 평범한 닭가슴살을 두어 그 고급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캡사이신 립스틱과 알레르기 에센스 샘플은 진아가 들어오자마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들여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와 진아는 잠잠했습니다. 사흘 내내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죠. 이 비정상적인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무언가 눈치챈 걸까요? 아닐 텐데. 제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아니면 진우 씨가 몰래 그들에게 무언가 말한 걸까요? 저는 진우 씨를 몰래 관찰했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밥 먹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었죠. 오히려 최근 저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했는지 쓰레기를 버려주는 등 드물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은 괴로웠습니다. 마치 힘껏 주먹을 날렸는데 손뭉치를 때린 것처럼 허무했죠. 저는 심지어 약을 탄 물건들이 오래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진우 씨가 실수로 건드릴까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저녁, 진우 씨가 식탁에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제 전화했는데 지난해 백화점이 요즘 세일 기간이라 정신없이 바쁘대. 아버지는 무릎이 또 안 좋아지셔서 엄마가 돌봐야 하고 아마 이번 주말에는 못 올 것 같아. 아, 그런 거였군요.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바쁘다니 잘 됐네요. 제 선물이 며칠 더 숙성될 시간을 벌었으니 바쁜 일이 끝나면 와서 제대로 즐기시길.
그들이 오지 않으니 저도 편안했습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해 계획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예전에 차에 뒀다가 고장나서 서랍에 처박아 두었던 차량용 블랙박스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작동이 되더군요. 배터리만 약해졌을 뿐 저는 블랙박스를 충전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거실과 식탁을 향해 몰래 설치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거나 진우 씨가 또다시 우유부단하게 굴면 이게 증거가 되어줄 겁니다. 비겁한 방법일 수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이런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마트에 가서 평범한 식재료들을 더 사와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과일과 음료 코너는 더욱 풍성해 보이게 꾸몄죠. 물론 그 특제 한우는 여전히 냉동실 센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요. 화장대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제 선물들 옆에 제가 평소에 쓰는 화장품들을 잔뜩 두어 더욱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집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반항하기 전보다 더 화목해 보였죠. 진우 씨는 저의 이런 태도에 무척 만족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철이 들어 그가 바라던 현명한 아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고요함 아래 어떤 거대한 화산이 분출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월요일 오후 제가 집 안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진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아야. 전화기 너머에서는 진아의 애교 섞인 그리고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언니, 저 퇴근했어요. 오늘 완전 녹초됐잖아요. 엄마랑 지금 언니네 집 근처 백화점인데 금방 놀러 갈게요. 오빠도 볼 겸.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과일이라도 좀 사갈까요? 오빠를 보러 와? 우리 집 냉장고랑 내 화장대를 보러 오는 거겠지. 과일을 사온다고? 지난번 시든 배추가 생각나네요. 저는 속마음을 감추고 아주 반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오려면 미리 말하지. 저녁 준비하게. 어서 와, 어서 와. 아무것도 사오지 마. 집에 다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재빨리 제 덧들을 확인했습니다. 한우는 무사했고 립스틱과 에센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몇 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진아의 익숙한 모습이 아파트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역시나 작고 신선해 보이지 않는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저는 돌아서서 깨끗하게 정리되었지만 곳곳에 함정이 숨겨진 집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냥감이 드디어 덫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빨라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곧 쇼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그들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얼마나 기쁘게 제 손으로 직접 가져가는지를.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펼치고 여유로운 척했지만 귀는 쫑긋 세운 채 문 밖에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딩동 하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잡지를 내려놓고 완벽하게 기쁜 표정을 지으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진아의 웃는 얼굴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뒤쪽을 곁눈질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바쁜데 방해한 거 아니지?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진아는 미꾸라지처럼 제 옆을 쏙 빠져나가며 외쳤습니다.
오빠, 오빠, 아직 안 왔어요? 눈은 침실 쪽을 향해 뱅글뱅글 돌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안으로 안내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방에는요, 어서 들어오세요. 진우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에요. 어머니, 진아, 뭐 마실래요? 주스 새로 사놨는데, 아유, 됐다. 됐어. 너 할 일 해.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사양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주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좀 보자. 날이 더워서 음식 상했을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왔구나. 패턴은 여전하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진아에게 물을 따라주러 갔습니다. 진아는 이미 소파에 앉아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슬금슬금 제 화장대 근처로 옮겨가 화장을 고치는 척하며 제 화장품들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죠. 새언니, 이 쿠션 새로 샀나 봐요? 진짜 좋다. 피부가 화사해 보이네. 진아는 제가 손대지 않은 평범한 쿠션을 들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들고 다가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브랜드 괜찮지. 근데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에센스를 촉촉한 걸로 써야겠더라. 저는 무심코 제가 특별히 준비해둔 가려움 가루를 섞은 에센스 샘플을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진아의 시선은 즉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쿠션을 내려놓고 샘플을 집어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새언니, 이게 저번에 말한 그 비싼 에센스예요? 샘플도 있네. 효과 진짜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응, 효과는 좋은데 너무 비싸서. 본품은 엄두도 못 내고 샘플 몇 개 구해서 써보는 중이야. 봐봐. 제형이 얼마나 좋은지. 흡수도 엄청 빨라. 저는 제 손등에 아주 조금 짜서 톡톡 두드려 흡수시켰습니다. 물론 미리 손가락에 핸드크림을 듬뿍 발라 방어막을 쳐둔 상태였죠. 진아는 제 손등과 샘플병을 번갈아 보며 탐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이번 주말에 진짜 중요한 약속 있는데 이 샘플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나도 고급 화장품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래요. 딱 한 번만. 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떡하지? 나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새언니, 제발요. 언니가 최고잖아요. 제가 월급 타면 꼭 사서 갚을게요. 급해서 그래요. 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가져가. 대신 아껴 써야 해. 정말 조금밖에 없어. 고마워요. 새언니, 언니가 최고예요. 진아는 환호하며 제가 마음을 바꿀세라 재빨리 그 특제 에센스를 자기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캡사이신 립스틱들로 향했습니다. 어머, 새언니, 이 신상 컬러도 샀네요. 진짜 예쁘다. 제가 더 권하기도 전에 주방에서 시어머니의 과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서연아, 내 냉장고에 언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졌어? 이 한우 좀 봐. 때깔이 장난 아니네. 새우랑 갈비도 좋고. 저는 진아에게 마음대로 바라고 말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막 채워 넣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강력 설사약 한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주말에 진우 씨 구워주려고 사둔 건데. 저는 일부러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우를 품에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저를 위하는 척 말했습니다. 주말에 뭘 먹든 뭐가 달라? 이 고기는 딱 봐도 신선한데 오래 두면 맛없어져. 마침 너희 아버지가 입맛이 없으시다니. 내가 가져가서 오늘 저녁에 바로 구워드려야겠다. 너희 아버지 몸보신 좀 시키게. 진우는 주말에 또 사주면 되잖아. 젊은 애들이 뭘 그런 걸 따져. 그녀는 제게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익숙하게 비닐봉지를 찾아 한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최상급 돼지갈비와 딸기 한 팩으로 손을 뻗었죠. 이 갈비는 기름기가 적당해서 찜해 먹으면 맛있겠다. 딸기도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같이 가져갈게. 너희는 다 못 먹고 썩혀서 버릴까봐 그래. 그녀는 말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커다란 장바구니에 능숙하게 음식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죠. 텅 비었던 장바구니는 금세 빵빵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약의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저 한우에 들어간 양이면 시아버지와 함께 하룻밤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장바구니 지퍼를 올리고 큰일을 해냈다는 듯 손을 툭툭 털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을 나와 아직도 화장대 앞에서 서성이는 진아를 재촉했습니다. 진아야, 가자, 가. 너희 아버지 저녁 차려드려야지. 진아는 네. 하고 대답하며 방금 전 발라보고는 아주 마음에 들어했던, 그러나 실상은 캡사이신 오일로 가득 찬 매혹적인 레드 립스틱을 손에 꽉 쥔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이 립스틱도 제가 좀 빌려갈게요. 약속에 꼭 필요해서요. 다음에 새 걸로 사다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져가. 너한테 잘 어울리네. 시어머니와 진아는 전리품을 가득 챙겨 진심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웬일로 서연아. 그럼 우리 간다. 문단속 잘해라라는 말까지 했죠. 저는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더없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진아야, 조심히 가. 자주 놀러와. 문이 닫히고 외부 세계와 차단되자 제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와 진아가 즐겁게 이야기하며 빵빵한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를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입가에는 서서히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가져가세요. 마음껏. 오늘 밤 제가 드린 이 선물을 부디 제대로 즐기시길. 저는 몸을 돌려 거실 구석에 숨겨둔 블랙박스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녹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방금 전의 모든 탐욕과 저의 관대함은 모두 선명하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자, 덫은 작동했고 미끼는 삼켜졌습니다. 이제 조용히 약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정각. 이제 슬슬 재미있는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이 쿵, 쿵, 쿵 이 고요한 공간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으로 스며드는 마지막 햇살에 의지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단 하나만을 기다리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물들의 효과는 곧 나타날 거라는 것을. 그 한우에 들어간 약의 양은 충분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먹고 한두 시간 안에 반응이 올 겁니다. 진아의 얼굴에 바른 고급 에센스와 입술에 칠한 매혹적인 립스틱은 효과가 더 빠를 수도 있었죠. 특히 캡사이신 립스틱은 그녀가 무심코 입술을 한번 핥는 순간 바로 시작될 테니까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의미 없이 화면을 넘겼지만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는 쫑긋 세운 채 혹시 모를 문 밖의 소리나 전화벨 소리를 기다렸죠. 7시, 7시, 30분 진우 씨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야식을 사들고 와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엄마랑 진아는 갔어? 응. 좀 전에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서 저녁 해드리러 가야 한다고 급하게 가셨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사온 음식을 받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갔으면 조용하고 좋네. 당신 좋아하는 족발 사왔어. 식기 전에 빨리 먹자.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몇 점 먹었습니다. 진우 씨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었죠. 그는 가끔 저를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자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이에 이런 침묵은 드문 일이었지만 그는 아마 제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듯 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제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김진아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왔구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며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진우 씨가 자기 귀여운 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여보세요. 진아야? 제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진아의 평소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음 섞인 다급하고 날카로운 비명이었죠. 배경에서는 물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언니. 흐엉. 그 립스틱 대체 뭐예요? 내 입술이 불타는 것 같아요. 소시지처럼 퉁퉁 부었다고요. 너무 아파. 그리고 얼굴이 너무 가려워요. 뭐가 막 돋아났어. 나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봐요. 저는 수화기를 막는 척하며 놀란 표정으로 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진아가 어디 아픈가 봐. 그리고는 다시 전화기에 대고 아주 순진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진아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 립스틱, 내가 평소에 쓰는 브랜드인데 얼굴은 왜? 혹시 알레르기 아니야? 알레르기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어요? 진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언니가 준 그 에센스 샘플 바르고 그 립스틱 바른 다음부터 이래요. 지금 입술은 감각도 없고 퉁퉁 붓고 얼굴은 미친 듯이 가려워서 긁고 싶다고요. 언니, 그거 정품 맞아요?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언니 때문에 나 망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억울하고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죠. 진아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그 에센스랑 립스틱 다 백화점에서 산 거야.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나도 매일 쓰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혹시 네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피부가 예민해졌거나 다른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먹은 거 아닐까? 아니면 오늘 네가 쓴 다른 화장품이랑 안 맞았거나. 아니에요. 언니 것만 썼단 말이에요. 진아는 화가 나 횡설수설했습니다. 분명히 언니 화장품에 문제가 있어요. 엄마. 와서 내 얼굴 좀 봐줘요. 흑흑, 바로 그때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고 떠 있었죠. 연극이 연달아 펼쳐지는군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진아야, 일단 찬물로 좀 진정시켜봐. 어머님한테 전화 왔는데 아버님 무슨 일 있으신가 보다. 내가 먼저 받아볼게. 저는 통화를 전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경악에 차 있었고 기력이 없으면서도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아이고, 아이고, 너 오늘 우리한테 준 그 한우 상한 거였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 한우 냉동실에 있던 거 맞잖아요. 며칠 전에 산 거고 신선해 보였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계속해서 순진한 척 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너희 아버님이랑 나랑 그거 먹고 나서부터 배가 뒤집히는 것 같아. 화장실을 몇 번을 갔는지 몰라. 다리에 힘이 다 빠졌어. 아이고, 또 신호 온다. 너희 아버지는 거의 탈진 직전이라고. 너 일부러 싼 값에 상한 고기 사온 거지. 우리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구나. 아이고,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아주 다급하고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심하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정말 신선했는데 예전에 사 먹던 거랑 똑같았어요. 혹시 아버님 위장이 요즘 안 좋으셨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요리하실 때 다른 게 잘못됐거나. 헛소리 마. 시어머니는 드물게 욕설을 내뱉었지만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 고기 때문이야. 아이고, 나 더는 말 못하겠다. 화장실 가야 해. 두고 봐. 나중에 제대로 따질 테니까. 전화는 황급히 끊겼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죠. 진우 씨는 젓가락을 든 채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 어리둥절하면서 진아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놀라움,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명을 들었을 때의 경악을 거쳐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복잡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랑 진아가.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얼굴에서 걱정과 순진함을 싹 지웠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평온함만이 남았죠. 저는 젓가락을 들어 생선살을 한 점 발라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우 씨를 쳐다보며 마치 오늘 날씨 좋네라고 말하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어머니가 주말에 당신 주려던 한우를 아버님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가져가셨고, 진아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내 새 립스틱이랑 에센스 샘플을 빌려갔어. 그리고는 배탈이 나고 얼굴이 뒤집어진 것 같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식간에 굳어버린 진우 씨의 얼굴을 보며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맨날 그랬잖아. 우리 식구끼리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봐, 지금 그 우리 식구한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네. 진우 씨는 젓가락을 든 채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물감통을 엎지른 것처럼 충격, 혼란, 그리고 희미한 당혹감으로 얼룩졌습니다. 서연아, 엄마랑 진아가 한 말, 그 한우랑 화장품, 정말 문제 있는 거야?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생선살을 마저 발라내며 눈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정상적인 경로로 산 거야. 영수증도 다 있고 나도 매일 먹고 매일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손에만 들어가면 설사를 하고 알레르기가 생기는 걸까? 나도 참 이상하네. 진우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겠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우리 집 물건을 가져가서 탈이 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늘 내세우던 우리 식구 논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현실적인 그리고 창피한 반격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는 심란한 듯 밥을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배부르다며 소파로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미간은 깊게 패여 있었죠. 저는 그를 무시하고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방에서 물소리가 흐르는 동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에피타이저였죠. 역시나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진우 씨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더군요. 유리문 너머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처음에는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쓰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짜증과 화가 섞인 목소리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알았다고 하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베란다에서 들어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엄마가 또 전화했어.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탈수 증세까지 보이고 엄마도 기운이 하나도 없대. 지나는 얼굴이 퉁퉁 부어서 사람도 못 만나겠다고 하고 다들 우리 집 물건 때문이라고 책임지라고 난리야. 내일 당장 쳐들어오겠대. 저는 손을 닫고 돌아서서 싱크대에 기댄 채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예전처럼 나한테 사과하라고? 감샀고 우리 식구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제 말에 진우 씨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아프다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건은 그 사람들이 멋대로 가져간 거야. 먹고 탈나고 바르고 탈났는데 왜 내 책임이 되는 건데? 김진우, 양심이 있으면 말해봐. 결혼하고 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상하거나 더러운 음식을 사온 적 있어? 내 화장품 중에 가짜가 단 하나라도 있었냐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도 않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 그런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당신 마음속에는 오직 당신 엄마랑 동생만 소중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고 나는 그냥 돈이나 갖다 바치는 봉이라서 변명 한마디 할 자격도 없는 거야. 진우 씨는 제 추궁에 뒷걸음질 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국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하지만 지금 아픈 건 그 사람들이잖아. 가족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모른 척 안 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 그래. 좋아. 병원비 내가 다 내줄게. 하지만 그 전에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물건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누군가 손버릇이 나빠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다가 탈이 난 건 아닌지 말이야. 제 말은 뼈가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바보가 아니었고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여러 번 바뀌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엄마와 동생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의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지 않고 침실로 돌아섰습니다.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내일 그들이 책임지라고 찾아오면 얼마든지 상대해 줄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날 밤 진우 씨는 침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파에서 쭈그려 잤겠죠.
저는 오히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에 들린 것은 나약함과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죠.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상쾌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진우 씨는 역시나 소파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 밑은 퀭했고 밤새 잠을 설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랑 진아 곧 올지도 몰라. 오라지, 뭐. 저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아침을 준비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집에 반찬도 다 떨어졌는데 누가 장 좀 봐왔으면 좋겠네. 제 태도에 진우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오전 9시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 긴장한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손을 닦고 문을 열러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